최근 퇴직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돈보다 밥 먹고 나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9명의 퇴직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는 김 부장. 올해 만 60세 김 부장은 이제는 그냥 김 씨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임원은 못 됐지만 부장으로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큰딸은 일찍 결혼해서 벌써 손주도 생겼습니다. 집도 있고 그나마 회사 생활하면서 연금도 조금씩 부어왔습니다. 옆에서 보면 딱히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어떻게 지낼 거예요? 하고 물으면 잠깐 표정이 굳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 말은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30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출근했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주변 동료들이 몇 개월 남았다고, 300일이 무너졌다고 농담처럼 카운트다운을 할 때 그 농담이 점점 농담 같지 않게 들립니다. 전화가 끊긴 서이사. 1958년생 서이사는 중소기업 재무 담당 이사까지 지냈습니다. 나름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지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온 뒤 그는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4년을 버텼지만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서울에 있던 집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택배 상차 아르바이트를 마칩니다. 한때 부하 직원들 밥 사주던 손이 이제 택배 박스를 나르며 굳어 있습니다. 일을 마쳐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화가 10통씩 왔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뚝 끊겼어요. 내가 아니라 회사 때문에 연락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 내가 직함으로 유지하던 관계가 얼마나 많았는지, 밥 먹고 갈 데가 없어진다는 것,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고 경험한 분들은 다 말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박 팀장. 올해 58세인 박 팀장. 컴퓨터공학 전공에 국내외 대기업 IT 계열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경력만 8페이지짜리 이력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째 백수입니다. 이력서를 40군데 넣었는데 서류조차 통과가 안 됩니다. 예전엔 오히려 스카웃 제의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재취업센터 상담사가 말합니다. 지금은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30년을 오직 한 곳을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회사가 자신을 필요 없는 물건 취급하는 게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 좌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 박 팀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임금이 평균 40%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크게 줄어 3개월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 촉탁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국은 축구로 말하면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나이 들면 2부, 3부 리그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부에서 나오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지는 구조예요. 샌드위치 세대인 유 씨. 1972년생인 유 씨는 지금 배달 음식점을 혼자 운영합니다. 요리도 배달도 전부 혼자입니다. 직원을 쓸 여유가 없어서 혼자 1인 3역을 합니다. 아내는 갑상선암 투병 중이고 장모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0년 전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도 모시고 아내 병원비도 내고 아들 레슨비도 내야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게에서 나옵니다. 아들한테 새 옷 한 번 사준 적 없습니다. 항상 중고 거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 진짜예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이를 훈련장에 내려주면서 한마디 건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말을 아들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으며 두 곳에 나가는 돈이 월 평균 160만 원이 넘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출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정확히 겹칩니다. 이게 한국 중장년의 가장 잔인한 상황입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남자. 김 씨, 1971년생.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디자이너로 살았습니다. 디자인 사무실도 직접 운영했고 코로나 전까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 경력, 내 학력, 내 능력을 믿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딱 끊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미 죽은 걸 계속 안고 있었구나. 다음 날 그는 마을버스 운전면허 시험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7개월째 버스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타면 중국어로 손잡이 잡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연습한 겁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후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밤샘 노동하는 부부의 현실. 밤새워 배송하는 부부. 두 사람 다 1970년생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남편은 학원을 운영했고 아내는 개인 과외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게 생업이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그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부부는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송을 합니다. 밤 9시에 나가 아침 7시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배달하는 동안 아내는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습니다. 하루에 400건 정도를 둘이서 소화합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누군가 알게 될까봐. 그 시선이 가장 무거웠다고.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서 체념이 아니라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65세에 타일을 배우는 임씨. 올해 65세 임씨는 타일 기술학원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그의 손이 다 트고 갈라져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나이에 새 기술을 배우냐고 물어봤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모아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요. 같은 학원에서 먼저 기술을 배운 선배 이야기를 해줍니다. 70세인데 취업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학원 책상에는 20대도 있고 40대도 58세도 있습니다. 서로 나이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타일 한 장 제대로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찌 보면 AI 시대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갑에 새 직장을 찾은 원장님. 원 씨, 올해 60세. 30년 넘게 입시 학원을 운영하다 작년에 AI 전문 기업에 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저 AI 분야 하고 싶습니다. 대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원 씨는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젊은 동료들에게 밥을 사면서 단축키를 물어봤습니다. 익힌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외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원격으로 접속해 혼자 연습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그를 과장으로 정식 채용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가갔어요.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20대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원 과장님이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야구장도 같이 가고. 원 씨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집에 있거나 파트타임이거나. 원 씨가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나이는 정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 여건이 되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정년 후에도 회사에 남겨진 사람. 주 씨, 65세. 침구류 공장 원년 멤버입니다. 입사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사장님 포함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27명 규모가 됐습니다. 정년 통보를 받던 날 미싱 앞에 앉아서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직원들 옆에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런데 회사에서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씨 포함 5명이 정년 이후에도 현역입니다. 회사 대표는 말합니다. 40년 경력 직원 1명이 신입보다 생산성이 1.5배 높습니다.
임금을 더 들여도 회사의 이득입니다. 주 씨는 아침 출근이 아직도 설렙니다. 눈 뜨면 자동으로 준비가 돼요. 퇴근할 때 항상 내일 봐 라고 인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일도 볼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퇴직이 코앞인 분들은 맞아. 나도 그 막연함을 안다고 느끼셨을 거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맞아. 전화가 끊기더라 고 느끼셨을 거고, 아직 젊은 분들도 부모님이 딱 저렇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방식 자체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결국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이 되어 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버스를 운전하면서 중국어를 혼자 익히고 환갑에 인턴 지원서를 내고 65세에 타일 학원 책상에 앉고 새벽 4시에 배달 카트를 끌면서도 내일을 생각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닌 시대에 60이 노년의 시작이 아닌 시대에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거나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